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자, 한 주 동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잘 하고 계셨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의 남자, 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는 아니고 수요일에는 라이프스타일 코치와 함께.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누가 어떤 분이 아니 뭐 당신 뭐 라이프스타일 코치라고 어머나. 그러는데 네네. 아니 의사도 아니고 뭐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제가 라이프스타일 코치도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아. 그치. 제가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하는 라이프스타일 웰네스 코치라고 하는 자격증을 제가 작년에 땄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와 또, 별도로 또 개인 피트니스 하는 그 에이스에서 나오는 미국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라이센스도 제가 획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트레이너 그 자격도 있잖아요. 있고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아무 내용 없이 아무 아이고.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저 사실 잠깐만요. 진짜 저희 뷰티풀 데이도 아무나 안 모십니다. 아니 저희가 내세우기가 좀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예. 쑥스러워서 그러신데 그런 사실은- 부분은 예, 저도 좀 짚어드려야겠네요. 아니면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자막 나갈까요? 자막? 네. 예, 하버드 자, 서티피케이션을 프린트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여튼 농담이지만 하여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나눠드리고 라이프스타일 코치라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예, 미국에서 지금 있었어요. 상당히 인기예요. 그래서 이명민 씨도 라이프스타일 코치를 따고 싶어 하세요. 의사들이 하는 거는 병을 고치는 거지만 그 전에 사람들한테 지혜로운 코치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맞습니다. 시작한 게 라이프스타일 코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저를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하기 전날, 전전날부터 시작해서 쫙 리뷰하시고 네. 사실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길지도 않습니다. 뭐 길다면 길다는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애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성원이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예. 자, 당신 뭐야? 한번 검증하시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책 다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저희와 만날 때 예. 들고 오셨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제가 정말 성경처럼 제 책상에 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책이에요. 브레인 푸드. 브레인 푸드라는 분 네. 유명한 리사 모스코니가 쓴 책인데 네네.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책이 너무 평이해요. 평이하다. 평이하게 썼어요. 심플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되게 약간 시적인 표현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이분이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 뇌신경학자시고 뭐 영양, 뭐 리헵 수많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아마존 건강 관련 1위, 미국 아마존 두뇌 개발 분야 1위, 영국, 프랑스 등 중국 등 15개 나라에서 번역이 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잘 쓰고 어쩌면 이렇게 이해를 잘 시킬까. 사실 저도 그 처음에 오셔서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약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일단 장바구니에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쉬워요. 어. 그러니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50페이지 읽는데 걸림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쭉쭉 사실 넘어가는군요. 책이라는 게 읽다 보면 어려워서 스탑을 해요. 맞습니다. 읽을 수 있는 힘이 떨어졌어. 더 이상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페이지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던 사항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 왜냐하면 이 블루베리라는 게 이분은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브레인베리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제가 블루베리 얘기 진짜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아침을 주로 예. 블루베리와 함께 오늘 하시잖아요. 아침에도 아침이 이제 메인 반찬이 블루베리였죠. 블루베리. 근데 왜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분이 한번 써놓은 얘기를 한번 써볼게요. 네네. 뭐라고 썼냐면 참 멋있는 표현이야. 블루베리는 맛있기만 한 게 아니래요. 이 작은 열매는 자신의 씨앗을 보호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콤한 맛과 선명한 색깔로 동물들을 유혹해서 씨앗을 멀리 퍼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블루베리 자체가요. 그런데 네네. 이 블루베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먹는 거는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블루베리 하나 먹는 거 아니다. 블루베리의 줄기가 뿌리가 식물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축적해온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에너지 그리고 뇌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식물의 신경을 지켜주는
피토케미칼까지 다 모아놓은 이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놓은 그 노력의 산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와. 근데 사실 이분이 쓴 표현은 더 멋있어요. 제가 지금 건축을 온 건데.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블루베리, 그러니까 이분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베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자기가 어떻게 종족을 번식하고 씨앗을 번식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흔적과 노력의 대가를 인간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갖다 흉내내서 만드는 것들이 바이타민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노력의 결정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과 모든 이 세상의 동식물의 어떤 또 보약이었다. 네. 슈퍼푸드답게. 그 중에서 네. 이 블루베리가 가장 좋은 이유가 네. 제가 늘 이 머리에 좋아요. 치매, 항산화, 그리고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 좋아요. 저는 왜 사실 뭐 그러냐면 눈이나 뭐 그거보다 그런, 뇌신경을 보호해주는 최고의 그 식품이 과일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그래서 이 사람 브레인베리라고 불러요. 맞네요, 그 예,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맨날 그러지, 야, 항산화가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몸이 산화된 염증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두뇌에 어떤 염증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그 파킨슨이나 이런 나쁜 병에 걸리신 분들은 두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요.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블루베리예요. 그 수많은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이걸 놓치지 않아요. 블루베리는 매일 먹어요. 블루베리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떨어뜨리지 않고 매일. 거의 뭐 하루에 2끼는 블루베리를 반찬 삼아 밥하고 같이 먹어요. 정말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40대 이후 분들한테는 다른 과일보다 블루베리 꼭 드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그러니까 뭐 다른 베리류도 있잖아요. 네. 왜 베리베리류들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특히 뇌에 좋은 게 브레인.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두뇌 질환, 맞습니다. 뇌 질환과 암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항산화를 많이 드시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역시도 장에도 되게 좋아요. 이 두 가지가 나빠지면은 건강이 암이나 이와 같은 두뇌 질환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뇌질환 그러면 블루베리 무조건 블루베리. 드세요. 브레인베리 우리 브레인베리. 그렇게 외우고요. 예. 네, 브레인베리.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 블루베리 드시고 나면은 우울증이 이렇게 좋아져요.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드는 그런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아까도 말했죠 피토케미칼이 충분하대요. 이 피토케미칼 이게 뭐냐면 영어로 그리스 말인가 파이토라는 게 식물이고 케미칼은 이제 그런 건데 예.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식탁에 무지개 색깔을 채우자. 네, 그 얘기도 쭉 하셨죠. 그 색깔별로 음. 뭐 노란색이 갖고 있는 거 그거는 파란색.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있는데 블루베리가 우울증에 그렇게 좋대요. 그 색깔 그러니까 색깔별로 드셔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쉬어보니까 제 밥상에 몇 색깔이 들어있나요? 한 7색깔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한번 오늘 밥상을 한번 쫙 한 번만 그러니까 예, 차려보세요. 일단은 저거 있었죠.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있었죠. 당연히 사과 있었죠. 사과, 그 다음에 빨간색. 딸기, 라스베리, 그 다음에 그 아보가도, 오, 그 다음에 초록색. 오렌지, 그 다음에 그 파란색 그 그린베리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네. 있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뭐 많았어요. 통곡물은 또 약간 기본이고. 그런 기본이고. 거기다 밥을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싸가지고 양배추 있었네요. 양배추 넣었죠. 그러니까 밥 색깔이 밥상이 완전히 그래서 제가 청천연색. 근데 제가 이 책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보물을. 그래서 오래오래 보니까 여기 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서 보세요. 보면은 그러네요. 브레인 푸드. 브레인푸드란 여러분들 아마 가장 그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 이거 만약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이 책을 못 버리세요. 뭐 인터넷이고 뭐 AI고 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읽기가 내용을 요약하고 싶어서. 근데 이 책은 AI에서 못 찾아요. 그렇더라고요. 유사한 책들은 유사한 정보들은 나와요. 그렇지만 이분 이 리사 모스코니가 쓴 전혀 이 이 저자와 관계없고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브라이언 네. 코치가 상당히 어떤 그 정말 가슴에 꼭 품고 다니는 이걸 딱 열어봤는데 책이네요. 뭐가 나오냐면 네. 글루텐. 우리가 글루텐. 두려워하는 것처럼 정말 해로울까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글루텐 그러면 너무 해로워서 안 먹잖아요. 그렇죠. 절대 먹지 마. 근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글루텐에 대해 얘기해보자. 글루텐은 밀, 호밀, 보리 등 다양한 곡물에 함유된 단백질로 최근 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거. 아니다. 예. 맞긴 잘못 알고 맞는데 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왜 어떻게 먹고 얼마큼 먹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되게 평이하게 풀어놨어요. 막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재밌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책을 갖다 권장하는 게 한 50대 이상 40대 이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어저께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길에서. 누구예요 또? 은행의 부행장님.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으세요. 네. 가는데 점심 식사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짬뽕 먹으러 가서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짬뽕도 먹어야죠. 아니 가끔씩 먹는데 네, 가끔씩 사실 이게 직장인들이 문제예요. 한 끼를 때워야 맞아. 되는데 점심이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 있어요. 뭘 먹지? 그거보다도 업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레벨이 그쵸. 높아지면 오전에 뭐 처리하지 못한 예, 일들 뭐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와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그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땡겨 입에서 그렇죠. 달고 짜고 맵고, 맵고. 뭐 화끈한 것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빵집 가서 달달한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 40대 이후 그분도 나이가 60이 넘어가셨으니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심심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통곡밥 좀 싸우고 양배추 쪄놓은 거 가져와서 가져오고. 사무실에서 그냥 조용하게 혼자 드시면 몸에 좋아요. 무슨 맛은 없지만 일단 건강해져요. 그리고 피부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점심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확대하는 거죠. 소리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뭘 확 먹을까. 그치. 오늘은 먹어도 그냥 돼. 막 먹어도 돼. 이러면서, 반짜장, 나한테- 반짬뽕 이런 거 먹을래 이러고 탕수육 먹자 이러고. 나한테 어떤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예. 나쁜 음식을 그래서 넣어주고 그게 이제 있었네. 사실은 보상이라기보단 스스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하나의 인간의 리액션이에요. 그게 반동.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잘 조율할 것인가. 내가 느낀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풀어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은 훨씬 더 몸이 건강하고 깨끗해져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 휴지를 세이브해요. 그런 죄송합니다. 이게 또 비결은 또 화장실로 하는데 아니 정말 왜 정말 시원하게 배변 활동을 했을 때 그렇죠. 정말 화장실 알죠. 2칸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뭔가가 문제가 많으면 화장실 한 통을 써도 해결이 안 돼. 그러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게 몸에서 좋은 형태로 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냄새도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많이.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 거기까지고. 거기까지. 네. 자, 우리 브레인푸드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나중에는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 우리 이 책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이렇게 토론회 같은 그런 시간도 가지면 참 좋겠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그러니까.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저는 왜 네. 좀 이런 책들을 좀 추천해 주는 걸 저도 권장하냐면 너무 많은 잡다한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정보들이 보면은 좋은 책에서 왜 이렇게 그 딱 제목만 맞아요. 발췌해서 골치에서. 사실 그 속 내용이 전혀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 브레인푸드 저도 한번 장바구니에 있는 거 한번 결제하고 저도 좀 읽어보면서 네.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건강 체크 잠깐 나누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제 저희 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새롭게 네. 새로운 멘토로 재정 코치로 자리 잡은 와이스 캘리포니아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또 새로운 코치, 재정 코치, 와이스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다 한 반갑습니다. 가지. 재정 코치 그러면 재정 코치도 라이센스가 있죠? 있죠. 어떤 라이센스 말씀하세요? 재정 아니, 코치? 그러니까 제가 라이프스타일 코치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그럼요. 그래서 라이센스 없이 일할 수가 없죠. 농담이고. 네. 네, 농담이고. 이런 돈을 맡기셔가지고 그래도 맞아요. 제가 돈을 네. 좀 어디다가 맡겨 놓는 관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일들은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네. 전문가 아니면 안 모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저
슬기로운 시니어생활 재정 코치기도 하세요.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 부분을 얘기했었어야 되나. 역시 감지를 역시. 빨리 하시는 아, 분. 우리는 그럼요. 그냥 바로 얘기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혼날 거 들어왔 그런 큰일 났네. 혼나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아침을 못 먹고 오피스 오피스에 들렸는데 오피스에서 또 이제 저희 손님들이 사가지고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빵.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프루타르트하고 그리고 또 달달한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에 빵은 몸에 정말 죄를 짓고 오셨군요. 회개하십시오. 숙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이건 안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금식도 안 돼요. 금식도 안 되고 그런가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어떻게 할까요? 마켓 가서 어. 방울토마토 있죠? 어. 그걸 사세요. 저희 그리고 오피스에 방울토마토가 또 있어요. 방울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내 몸에 죄를 졌을 때는 방울토마토가 최고의 중화제예요. 중화제가 되게 최고의 중화제예요. 아침에 이 달달한 케이크와 뭐 혹은 빵, 커피 요건 정말 혈당을 막 올리려고 하는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면은 네. 죄가 조금 사해집니다. 오케이 너희들을 사노라. 오늘은 제가 사실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선영 우리 재정 코치가 오셔서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많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40대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40대의 주부가 캐나다에서 듣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부터 많으시더라고요. 네, 하와이에서도 듣고 어떤 계시고. 분은 저 만나러 오셨는데 80대가 오셨고 이제 생긴 거는 60대로 생기셨어요. 젊으시고 그렇지만 공통점은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래 우리 아들이 나이가 30, 40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뭐 하라 그러면 뭐 401k 하라 뭐 하라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너 나이면 내가 지금 당장 그걸 했어야 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문 코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케이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리뷰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50이야. 내 돈이 한 3만 불 있어. 모아놓은 돈이. 아니면 뭐 캐시도 좀 모아놨어. 걱정이 많어. 캐시를 은행에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고. 넣어가지고 이걸 맞아요. 어떻게 키워서 내가 5년을 키울까 10년을 키우고 고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케이스 스타일로 만들어서 오늘 조금 맛배기 보여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5월달에 한번 또 그 모이죠. 행사가 있어요. 네. 그때는 문사영 씨가 딱 와서 또 개인적으로 다 만나는 세미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신 내용대로 저희한테 조금 그 돈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돈만.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이 돈맛 좀 방송 봐야죠. 예 진짜 방송 최초 한인 방송 최초 같아요. 예 경제 코치와 있죠, 건강 코치와 있죠. 예 정말 든든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아침에 네. 단맛은 좋지 않지만 이 돈의 단맛은 아침부터 좀 누려보시면 어떨까? 당연하죠. 이제 돈의 맛. 그거 돈의 좋다. 맛, 돈의 돈의 맛. 단맛을 한번 그거 너무 봐드릴게요. 좋다. 좋다. 지금 방금 우리 건강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토픽이 나왔거든요. 네. 하나는 네. 지금 뭐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뭐 401k라든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좀 알아듣고 투자를 할 수 안전하게 잘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거 방법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또 캐시로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두 가지를 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죠. 오케이. 시간이 허락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네. 직장인들 정말 저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지는 그 인생을 경험해보고 나서 느낀 어떤 지혜, 삶의 지혜는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지나 보니까 그때 내가 한 200불씩 저축했었더라면 정말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자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네. 본인들이 투자를 직접 결정하거나 저희 같은 재정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네. 재정 전문가들은 돈만 내는 수수료만 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실 되게 똑똑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점에서는. 세금 보고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죠. 직접 하고. 예,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무를 볼 줄 알고 한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전체 숲을 볼 줄을 못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희가 아무리 내가 좋은 몸에 좋은 것을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우리 건강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 맞는 것이 또 무엇인지 맞네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고 나서 플랜을 하는 것과 내가 원해서 나 혼자 검색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메스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과는 사실은 오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 당연히 나중에 그렇겠죠.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401k라는 게 보통은 셋업이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직장 다니는 이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는 뭐냐면 401k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보면 뭐냐면요. 요즘은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음. 그렇지만 직장에서 내가 월급에서 어느 정도 돈을 떼어서 401k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은퇴 플랜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네네. 세금 공제도 받지만 직장에서 그만큼의 매칭을 좀 해줘요. 펀드를. 맞춰주는 거죠. 네, 내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의 4%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회사가 4% 공짜 돈을 넣어준다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돈만 집어넣는 경우에는 내가 그 해에 텍스 디덕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컴이 떨어지게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를 내지 않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베네핏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01k가 있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 특히나 401k를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자율적으로 뭔가를 저축을 한다라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요. 예. 우리가 그나마 별로 없는 혜택이 없다라고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소셜 연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것을 강제 조항으로 소셜 텍스를 떼어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받는 그렇죠. 거지. 만약에 우리 25살 때 돌아가서 이제 그걸 선택해봐. 선택을 해봐라. 안 당신이 소셜 텍스를 내겠습니까? 나중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할 거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401k를 셋업에 놓는 거는 너무나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자라게 되면 보통 요즘 그 401k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59.5세가 지나야지 그 돈을 찾아 쓰실 수가 있는데 네. 한 64세, 65세 되신 분들이 401k를 가지고 나오는 평균이 제가 만나는 한인분들은 한 40만 불, 50만 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 40만 불, 50만 불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즈니스를 평생 해서 예를 들어 세탁소 하나 팔고 나오는 돈 이라든지 사업 청소하시는 업체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팔아가지고 나오는 돈이 참 좋다 하시면 40만 불 5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면서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은퇴했을 때 사업 하나 가지고 팔아서 나오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근데 그거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죠. 만약 우리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또, 집을 예, 팔아가지고 들어오니까. 가지고 나온다고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세탁소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걷게 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401k는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들어간 돈과 나중에 이제 이자를 받아서 자란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쵸. 그 미국 IRS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유. 다 잡아냅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제 어카운트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네네네. 다음번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4, 50만 불을 가지고 또 평생 찾아 쓸 수 있는 플랜으로 하면 3배 정도는 평생 찾아 쓰는 돈이 돼요. 그 40만 불을 집어넣으면 평생 120만 불 돈을 찾아 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카운트 보통 어뉴이티로 이제 플랜을 은퇴의 그렇죠. 나이에는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나 401k 있는데 네. 지금 근데 나 그 401k가 예전 직장에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직장을 좀 옮겼다면. 네, 그렇죠. 잘렸거나. 잘렸거나 아니면 그만 두셨거나. 네. 근데 401k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많게는 3개, 4개 401k가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진짜요.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요. 네. 특히나 한인 업계에서는 그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은행을 이렇게 이 A뱅크에서 B뱅크, C뱅크로 많이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뭐 통보라던가 뭐 메일이라던가 이런 거 안 해주나요? 사실은 회사에서 알려줘요.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우편물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그러네. 우편물을 영어로 쓰여 있죠. 그러네요. 일상생활에서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미루게 되는 게 이제 대반사죠. 그래서 결정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면 이제 미루게 되는 습성 때문에 네네. 결정을 적정한 시기에 못 하게 되는데 네. 401k 거기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내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다만 다만 정말 중요한 401k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401k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사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아니시고 그렇다 보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되게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내 돈이 막 좋죠. 막 17% 이자 받았다. 그런 해에는 와 진짜 401k 주식이 최고다. 이랬다가 401k가 예를 들어서 32% 떨어졌다. 마이너스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돈이 그러는데 5만 불이었는데 그 다음에 2만 불로 돼 있어. 맞습니다. 정말. 이거 미치고 근데 팔짝 이게 때리니까. 2008년도에도요. 네네. 우리 서프라임 몰기지 그때 맞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났죠. 주식이 예. 크래시가 막 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1k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네. 201k라고 불렀어요. 201K. 반토막 나가지고. 아, 그런데 그 201k가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나면 주식에서 복리기 때문에 네. 올라가 있는 데서 떨어지는 거지 내 원금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데서 이자를 받아서 올라가고 올라간 데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원상복구를 하려면 가장 높았던 나의 금액으로 원상복구하려면 보통 4, 5년이 걸린다라는 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은퇴하는 시기에 내가 그 돈을 찾아 쓰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맞아야죠. 그렇죠. 정말 주식이 좋았던 작년 같은 때 은퇴하셨던 분들은 정말 박수. 대박 났죠. 근데 올해 지금 초에 은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은퇴 지금 미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갈수록 있잖아요. 점점.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우리 뭐 저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시는 한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하루하루가 진짜 빙판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401k를 관리를 하고 놔두지 않으면 이제 고아이란 말이죠. 고아죠. 네. 내가 돈을 더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 직장은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만두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all from 401k라고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정말 있는 고마워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자기 크론케이가 어떻게 로그인하는지도 몰라. 오마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빼가잖아요. 근데 은퇴를 했어.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우편물이 와요. 에이. 너 포럼 뜯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뭐 회사를 뭐 좀 오랜 기간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짧게 다니신 분들은 네. 진짜 잘 기억도 안 나고. 예, 그리고 얼마나 금액도 그렇죠. 작지 않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꽂혔던 게 그런 것도 몇만 불도 내가 지금부터 잘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뭐 4,500불씩 넣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대박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401k로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네. 나스닥 아침에 주식을 보고서 401k 변동이 가면 이거는 아, 아니다. 이거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그러면 기술주에다 투자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시차라는 게 있고 이게 그리고 또 사실 401k는 내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고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뭉뚱이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뮤추얼 그렇죠. 펀드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할 여기서 수가 중요한 없어요. 것도 한 가지. 네. 많은 분들이 오르니까 거기다 투자하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떨어졌을 때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 많이. 올랐을 때 같이 오르는 올라갔지. 거지. 맞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401k에서 네. 본인이 직접 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오른다 오를 것 같다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샀다가 떨어질 때 아까우니까 못 팔고 있다가 떨어지다 더 이상 이제 바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때 파는데 고점에 팔고 완전 반대네요. 고점에 사고 어. 저점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마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41세 손님 한 분을 네, 케이스가 있군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 회사에서 그 테크 쪽에 계셨던 네.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정말 좋은 다른 회사로 이제 스카웃이 되셔가지고 옮겨가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401k 어마운트가 한 87,000불 정도가 돼요. 네. 오.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오버 펀딩까지 하셨는데 또 401k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얼만큼 넣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적정한. 네. 네네. 그러니까 맥스가 좋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네 제 귀에는요. 그 이유가 이제 오케이. 여러분 그 세금과 다음에. 관련이 있기 그 때문에 다음에. 그래서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87,000불을 그래서 내가 관리하지 않을 거면 그냥 제대로 주식만큼 오르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식만큼 오르는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원금보다. 주식만큼 올라요.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식의 장점과 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내가 수익도 있는 거니까 리스크를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주식과 401k 마켓인데 만약에 평균적으로 주식의 이자가 한 8% 정도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평균. 보통 20년을 바라봐요. 높은 거죠. 높죠. 그렇게 봤을 때 나도 한 8% 이자를 받으면서 하지만 어떤 해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년 8%는 아니에요. 주식도 매년 8%는 그럼요. 아니거든요. 예, 뭐 11이었다가 예, 예. 마이너스 7이었다가 3이었다 그렇게 되는데 에버리지로 평균 8%를 받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401k 가지고 있는 그 87,000불을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냐면 IRA 어카운트로 네. 옮기셨는데 이자를 고정이자가 있고 주식처럼 변동이자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주식만큼 오르지만 떨어지지 않는 인덱스드 이자로 옮기셨어요. 세 번째 이자로. 그렇게 해서 이분이 70세가 되셨을 때는 그 돈이 어떻게 거의 82만 불로 자랄 것이라고 예정을 해요. 10배가 예상을 해요. 넘어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70세까지는 난 좀 생각하기 싫고 40세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보통 두 배를 저희가 예리한 이야기하거든요. 질문입니다. 네. 한 17만 불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 이게 두 배. 한 자리가 두 자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요. 네. 8% 복리는 무조건 10년이 지나면 9년이 지나면 두 배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걸 은행에 넣었어요. 아, 은행은 은행 얘기는 하지 8만 마시고 7천 불이 그대로 8만 7천 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준다고 해도 뮤추얼 펀드 1년짜리 요즘 그런 것도 없지만은 5% 맥스 해도 그냥 단리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리. 복리에 빠지신 분들은 단리 주면은 이빨이 진짜 단 거 먹다가 이빨 빠지는 거랑 똑같아. 재미가 없어. 절대로 못 단리를 먹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할 수가 이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불안하시단 말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묶어놓냐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401k는 어찌됐건 간에 은퇴 구자이고요. 59.5세 이전에 찾으시게 되면 페널티를 또 내셔야 돼요. 맞아요. 아, 미리 찾으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소셜 연금을 아무리 미리 받고 싶어도 뭐 50세 소셜 연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죠. 무조건 네. 62세가 되셔야 된단 네. 말이죠. 그거 어떻게 기다리세요? 결국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시게 뮤추얼 돼요. 펀드도 그때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CD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지금 이거 돈 쓸지도 모르니까 1년 계속 1년이야. 그러다 10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은 그 돈을 사실은 놔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단기적으로 1년 있다 찾아 쓰셔야 될 돈, 어. 이머전시로 항상 내가 왔다 갔다 언제든 할 찾을 수 돈. 있을 수 네. 있는 돈, 그리고 중기로 한 5년 정도 네. 혹은 10년 이상 이제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아까 돼요. 기간으로 좀 나누라는 그렇죠. 분산 투자군요. 그러니까 체킹, 그 다음에 세이빙,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더 나머지 돈들은 5년, 뭐 1년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 재정 전문가들이 주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야 돼요. 돈이 많지 않더라도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네. 젊은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합니다. 네.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변하는 정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수집해서 정말 잘 선택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쵸. 그림으로 전체 그림을 짜주는 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똑똑한데 끈기가 없어. 아, 계속 안 쳐다봐. 그치. 여기 그리고 한 뭐 1년 동안 열심히 봐요. 네. 근데 한 2, 3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게 많아. 그런데 또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일은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문제예요. 문제죠. 예. 안 되죠.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주식만 하는 자녀분들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부모님들 정말 속 많이 타시거든요. 그건 뭐 업으로 하시는 트레이더들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한번 의문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소위 말하는 헛똑똑이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내 친구 걔하고 맨날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네. 진짜 복잡하겠어. 내가 한 돈이 한 10만 불이 있어. 그러면 네. 그걸 2만 불 단위로 쪼개가지고 네. 요거는 어디에다가 요거는 어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해요. 월 페이먼트도 500불인데 여기엔 100불, 여기엔 70불, 여기엔 50불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진짜? 가능하고 한 상품에서도 사실 가능해요. 그래요? 한 상품에서도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주식의 이자 한 8% 평균을 받는다라고 예. 했잖아요. 이제 보통 이게 아이라로 옮기시거나 뭐 하시거나 이제 어뉴이티로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네. 그 상품 안에 저희가 주식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이 들어가는데 2만 불은 S&P 500로 내가 받고 싶다. 네. 2만 불은 골드만삭스로 받고 싶다. 2만 불은 모건 스탠리로 받고 싶다. 또 2만 불은 뭐 바클레이로 받고 싶다. 심지어 골드도 있어요. 골드에 그 우리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는 골드 인덱스로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2만 불씩의 5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성을 하시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뭐냐 면 결국에 오를 때는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미치겠다. 이 이자가 1996년에 나온 이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 그쵸.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까 모든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냥 세상이고 갑자기 라이프스타일 코치보다 재정 코치가 잠깐만, 땡겨. 네. 라이센스 막 따고 싶어.
도전. 저분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재정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재빠르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돈 건강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맞네요. 아니 뭐 블루베리 사 먹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비싸. 요즘 블루베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비싸. 앞으로 네. 왜요? 3불 99로는 못 먹을 거예요. 네. 아 그러네. 네, 앞으로 많이 그렇게는 올라갈 못 먹을 거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돈이 벌어야죠. 시니어들한테는 아니 시니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돈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자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3불 99로 블루베리를 드셨다면 앞으로는 2배쯤 되겠죠. 이제 더 비싸지는데 네, 2배. 내 돈은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에 이제 현금으로 가게 되면 현금. 캐시로 그거 캐시. 얘기했죠. 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나 실제로 농장에다 넣어놓은 거나 저희는 똑같다고 저희들은 봐요. 왜냐하면 똑같죠. 네. 은행 같은 실제로 많이 경우에도 이자 그냥, 못 예. 받고 없으니까. 그리고 농장에 들어가 있는 돈도 이자를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가치는 매년 평균 4%씩 떨어져요. 요즘은 6%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매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기다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게 금융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은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시면 평생 없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시도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건데 네. 이자를 받는 쪽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캐시 그냥 음. 그래도 캐시야 그냥 든든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 거잖아요. 10,000불 이상을 넣기에 되시게 된다면 은행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10,000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상을 걱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8300 폼이라는 게 있어요. 8300 네. 폼. 은행에서는 그냥 질문을 하니까 아. 사실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어머니 어디서 이 돈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이 많은 이제 불법 자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괜히 은행원의 그 데스크 유리 뒤편에 계신 분이 그때부터 좀 무섭게 보이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0불 이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00불 이하는 10,000불. 보고하지 않아요. 아. 은행원이 물어보는 게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요? 내 돈인데 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오. 10,000불 이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잘못 알고 있어요. 뭐 5,000불 이상, 4,600불 그건 아니고 이상. 그건 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10만 불을 옛날에 디파짓한 경험이 있어요. 네. 좋은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이제 내부 감사가 심해지니까 돈이 뭉탱이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돈인지를 은행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은행이 은행이 또 IRS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게 8300 폼을 작성을 예, 예, 하는데 예. 그 돈의 출처만 밝히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잠깐만 다시 정리하자면 10,000불 미만은 여러분들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오. 은행원께서 만약에 친절하셔서 너무 상냥하셔서 이 돈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왜 내가 제가 왜- 말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됩니다.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집에서 모아놓은 돈인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음. 세금 보고 되신 돈입니까? 세금 보고 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벌어서 그럼요. 인컴으로 만든 돈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하시는 분들은요. 현금 거래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은행에다 넣어놓지 않으시고 그 돈이 또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구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머전시로 그냥 모아놓는 돈이 있단 말이죠. 팁을 받으시는 또 그렇죠. 분들도 계시니까. 모아놓는 돈이에요. 그러면 하지만 세금 보고 하셨을 겁니다. 네. 인컴 보고 하셨을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것을 은행에다 집어넣는다? 오케이 말씀하시면 돼요.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들 쓰시라고 네, 해서 집세 용돈. 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샀는데 자녀가 살고 있어. 그런데 아. 그 집세를 렌트비를 자녀한테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2,000불씩 모았더니 1년이 지나니까 24,000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캐시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24,000불 은행에다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넣으시느냐? 렌트비 받아가지고 넣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8300 폼을 네, 폼. 작성을 하시면 돼요. IRS에서 그 돈을 추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September 11 기억나십니까? 911 네. 그 이후로 테러 방지를 위해서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만든 게 이제 이거예요. 이상한 자금의 추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자금이라는 게 마약,
아니면은 뭐 테러 관련돼서 예를 들어 700만 불이 오늘 들어갔다가 일주일 후에 300만 불이 더 들어갔는데 15일 이후에 그 돈이 다른 어카운트로 빠져나간다라든지 그런 뭐 것들. 이러한 것들 이상한 굉장히 unusual한 아주 이상한 그런 그 트랜잭션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 10,000불 이상 집어넣는 거 그게 아닙니다. 물론 10만 불 이상을 집어넣게 되시면 10만 불 이상도 쓰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들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처분해서 가져오시는 돈들이 내가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국에서 캐시로 조금 마련해 놓은 것을 가져오시는 가져왔다.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고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텍스가 이중과세로 부과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중과세로 부과되지 않고 한국에서 텍스 낸 증여세라든지 이런 자산들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돈은 여러분들의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 텍스 내지도 근데 그 돈이 않으십니다. 그런 돈이 많아요. 한국에서 할머니가 놀러 올 때마다 5,000불, 7,000불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게 캐시 쓰는 맛이 있으니까 그걸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땐 무서워. 이거 캐시가 집어넣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놔두가다 보니까 몇만 불이 된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캐시로 집에서 이제 돈을 부럽다. 모아놓으셨는데 25만 불 막 그렇게 아, 계신 그건 분들 너무 계세요. 많다. 왜냐면 있겠어요. 상담을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떡하면 좋냐. 이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넣으십시오라고 알려드리면 이제 그래도 결정을 못 하시고 못하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사망하면 우리 딸이 와서 받아가겠지. 아이고. 여러분 집을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아이고야. 갑자기 집을 청소하시는 분이 네. 아니면 부모님의 사망을 먼저 발견하시는 분이 오셔서 정말 그래도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무섭고 드라마 같은 하여튼 그 이야기. 캐시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저희가 문코 이제 씨가 시간이 네. 우리 만났을 때 한번 얘기하시자고. 그렇지. 그건 생각보다 복잡한 것도 좀 있으니까 네, 네. 그렇고 네. 오늘 그래서 하여튼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가 네. 401k하고 IRA의 장단점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네. 50대에서도 50대에서도 어떻게 IRA를 빨리 할 수 있는지 받은 돈 좋죠. 가지고 그것 좀 한번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 네. IRA나 401k는 지금 텍스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연 IRA가 정말 지금 401k가 정말 나한테 얼만큼 넣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텍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구간도 있거든요. 네. 텍스 브라켓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컴에 이런 따라. 거는 저희하고 CPA님하고 상의해야죠.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내 은퇴구자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면 너무나 바람직하죠.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럼 50대가 됐는데 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해도 됩니까? 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이면은 지금 202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8,000불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8,000불 IRA 네, IRA를 1년에 8,000불을 넣게 되시면 8,000불에 대한 소득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하지만 8,000불이 예를 들어서 8,000불을 10년을 넣으시면은 8만 불이에요. 네. 그러면은 60세가 되실 겁니다. 네. 60세인데 보통은 이제 73세까지 그걸 텍스를 안 내고 계속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셜을 받아가지고도 IRA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소셜 플러스 뭐 렌탈 인컴이라든지 다른 거 합치니까 나 소득이 좀 높네? 그러면 내가 그때 은퇴했으면 넣어도 됩니까? 넣으셔도 돼요. 야. 그러면 20년을 드시게 되면 그 8,000불이 8만 불이 16만 불이라는 원금이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이자를 받으시겠죠. 그렇죠. 8,000불을 매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네. 복리로.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복리로 자라게 되면 자, 저희 건강한 이야기를 돈이 너무나 되죠. 잠깐 15가 나올 시간이 15 됐습니다. 때리고 네, 때리고. 네, 저희 뷰티풀 데이 최초로 2부까지 이어지면서 인사를 좀 그래도 드리고 마무리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자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재정 코치 와이스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또 우리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정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만나야 됩니다. 네네. 네네네. 정말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네. 진짜 조만간 만나 뵀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 나온 그 주제대로 여러분들 이자는 반드시 받으십시오. 네. 그 이자가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IRA든 401k든 간에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서 세금도 절세하시면서 여러분들 은퇴구자 하나씩 국가가 여러분들의 은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험한 우리가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는 네. 이
네. 문선영 재정 코치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또 조만간 좀 자리를 해서 네. 또 재정 코치님이 이제 문선영 씨 외에도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관심하니까 좀 콜라보로 해서 저희가 한번 좀 밖에서 만나는 시간을 많이들 좀 부족하다 또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예, 얘기하시고 시간 많이 가지고 네. 넉넉하게 한번 모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주인이시죠 브라이언 코치. 네,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고도 해주시고요. 네, 한 주 동안 정말 건강하게 힘차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일관된 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규칙대로 생활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몸이 사랑하는 음식들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브레인베리, 브레인베리, 잊지 블루베리, 않겠습니다. 토마토 잊지 마시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코치. 네, 네. 감사합니다.